기본서보다 좀 보기 편하십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조금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다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책에도 있으신 분은 14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바로 펴두세요. 그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나와 있습니까? 14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 할 거거든요. 우리 기본서는 169페이지 오시면 박스 4번에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기반 시설하고 도시공계획 시설을 봤더라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렀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구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불렀죠? 그럼 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요,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이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함은 기반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문제 물어보거든요. 이 파트에서는 절차상 특징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요. 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여기가 만일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만일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요. 앞으로 이 부지로 결정이 된 땅 안에서는요. 앞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만일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쪽으로 보면 군이나 이쪽에 신공항 건설을 하려고 합니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우리 공항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반시설이거든요. 공항.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시설에 해당이 된다고요. 공항이라고 하는 시설. 그러면 이렇게 신공항 건설하겠다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걸 뭐라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부르고 이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는 거거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만일에 지금 여기가 신공항 건설하겠다라는 그 부지로 결정이 되면요. 앞으로 이 부지에서는요. 신공항 건설할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일체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요. 신공항 건설 부지로 결정이 된 이 땅에서는요. 자, 강제 수용해버리거든요. 수용을 해버린다고. 그럼 강제로 수용을 당하게 되면요. 저 부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재원 조달을 마련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력을 수립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부지 내에 있는 땅을 수용해 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건지 나와 있습니까? 169페이지 2번에. 그래서 양갈 1번 가시면 수립건지에 보시면 거기 원칙 있죠?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시장 시장 구수는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구시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제한바에 따라서 재원 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자, 원칙은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7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나와 있습니까? 자, 예외적으로 누구도 수립할 수 있냐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시장구에게 송부할 수 있다는 있죠?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예외적으로요, 국장이나 도지사 본인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원칙적인 이 수립권자에게 자신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송부할 수 있다고요? 보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양갈 2번 가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구분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수립권자들은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 구분해서 수립하는데요. 자, 이 계획은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최초 3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양갈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한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갈로 3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이 원칙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요, 자,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의회로부터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원칙적인 수립권자는요, 이걸 수립하려면 수립할 때 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요, 지방의회로부터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171페이지에 그건 안 보셔도 되고요. 171페이지 다음 넘기시면 172페이지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시행자.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자, 다음 절차는요, 앞으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자, 여기도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고 예외적인 시행자가 있는데요. 그럼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은요, 원칙적으로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 거냐면 주로 행정관청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청 중에서는 자,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국의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원칙이 있고 밑에 그 양갈 1번에 원칙이 있죠. 자, 원칙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2번에 국장 나와 있습니까? 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자, 오른쪽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있습니까? 자, 도지사도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개시설 사업은요, 이 사업 목적이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국장도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하는 목적이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도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이렇게 행정관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이 아닌 비행정관청도
이 행정관청으로부터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요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번에 예외가 잘 나오거든요. 173페이지에. 그게 예외 있습니까? 예외점이니까 그게 비행정청이 시행자 있습니까? 자, 동안 1번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수는 외의사는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행정관청 중에서는 누구도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냐면 행정관청으로 지정받으면 혹시 LH 들어보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혹시 지방공사 들어보셨습니까? 이들도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순수한 민간이 있죠. 민간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대형 건설사 있습니까? 민간 건설사. 이런 데도요. 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이 행정관청이 이 민간, 이 건설사를 만일에 도시공계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자, 이 민간은요.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민간 시행자의 동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그 민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민간 시행자에서 민간. 자, 아래 박스 1번부터 6번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공계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공계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에?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몇 줄 꺼두세요? 그 토지에서 국공지는 제외됩니다. 국공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되는 토지를 어떻게 하고? 소유 몇 줄 꺼두세요? 고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에? 2분의 1 이상 몇 줄 꺼두세요?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도시공계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요건인데요. 그럼 이 민간 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동의받으려면요, 지정받으려면요, 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있습니까? 대상 토지 면적은 얼마?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와죠? 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란 말은 AND 조건이거든요. AND 조건.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는요. 2분의 1 이상의 시행에 따른 동의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지문에서 전제 조건에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동의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박스 안에 있는 1번에 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그리고 박스 2번에 보시면 거기 공공기관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나와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LH공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업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같은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지방공사 있습니까? 혹시 대구도시공사 들어보셨어요? 이런 기관들을 지방공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공계시설 사업시행자가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들은 이들은요.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이들은 동의 안 받아요? 오직 누구만 동의 받으라고? 민간 시행자만 지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계시설 사업은요. 원칙은 대구광역시에서만 하면 사업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구에서 만일 하게 되면 대구광역시장이 경산에서 하면 경산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사업 시행을요. 도로나 철도 같은 건설 사업 하는 건 공항 같은 사업 설치하는 것은 원칙은 대구광역시장이나 경산시장이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계획이요.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누구도 국장도 시행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으면 도지사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로 이런 행정관청들이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민간 시행자도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는 있긴 한데 다만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받으라고? 민간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동의받아야 되고요. LH나 지방공사는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LH나 지방공사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걸 잘 물어보거든요. 보시면서 자, 지금 우리 대구로 보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 사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종의 국책사업이거든요.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요.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입니까? 어떤 국가적인 계획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그럼 원래는 이걸 누가 시행해야 돼? 국장이 시행하는 거라고요. 그럼 국장이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LH나 지방공사, 민간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요. 혹시 현대건설이 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대. 현대건설. 우리 현대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이 민간 건설사가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행자로 지정해 줬더니만 이들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 민간 건설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만한 능력을 가져야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고요. 개념이 이해됐습니까? 예전에 혹시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기억나십니까? 4대강 사업. 왜 했죠 그거? 4대강 사업? 좀 지났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 일종의 하천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4대강 하천을 정비하겠다라고. 그래서 거기 하천을 다 막아가지고 보루를 세워가지고 운하 띄우겠다고 거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실패한 기억이겠지만 예. 일종의 그것도 기반 시세라고 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거든요. 하천 정비 사업. 그래서 우리 4대강 그 낙동강 유역이잖아요. 우리 대구는 낙동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혹시? 낙동강 그 발원지가 안동부터 시작한다고. 저 위에 안동 북부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낙동강 그 수계. 그러면 우리 낙동강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공구별로 나눴거든요. 막아가지고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1공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현대건설 줬고 현대건설 2공구는 대우건설 주고 3공구는 삼성건설 주고 각종의 민간건설사한테 줬다고 이 사업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민간건설사들은요. 아무래도 도시공객시설 사업 이런 거 하다가 부도날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부도날 위험이.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면적을 3분의 1 이상 소유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재정적인 능력을.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시험에 잘 물어보거든요. 의심해서. 자, 그러면 이제 174페이지 넘기시면 자, 박스 5번에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자, 이렇게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자, 이들은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할 때 그 내용 속에
박스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시공계획실 사업시행자는 자, 아래 박스의 사항을 포함한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실시계획 내용 속에는 사업의 종류나 명칭, 사업의 면적이나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주소,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 예정일이나 준공 예정일이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갈로 2번 가시면 밑에 실시계획 인가건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작성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자, 이들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이때 인가란 걸 받아야 되는데, 인가.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냐면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란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가란 건 뭐냐면요. 우리 나중에 앞으로 공법이나 공무원 공모시에 보면 인가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가란 것은 자, 아직 인가 받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자, 법적 효력이 어떤 발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것을 인가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 이걸 보충해 주는 제도를 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이라는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시시계획 인가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시시계획 인가, 뭐 조합 설립 인가 이런 표현들 나온다고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제도다 라고 개념 잡으세요. 인가. 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책에.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요,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그 밖의 시행자는 시, 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76페이지에 인가 절차 나와 있고 4번에 조건부 인가 나와 있습니까? 조건부 인가. 자, 그러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이 인가건자들이요, 인가해줄 때 인가하기 전에 조건이라는 걸 달아서 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때 그 조건은요, 어떤 조건을 잘 수 있냐면 총 4가지. 이 조건을, 조건부란 말은 내가 제시하는 조건만 이행하면 인가해 줄게라고 조건을 달 수 있다고요. 조건. 그래서 조건부 인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하나, 위해 방지 둘, 환경오염 방지 셋, 경관 조경 넷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기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가권자들이 제시하는 조건, 이거 일명 줄여서 환경위기라 부르거든요. 환경위기. 일명 줄여서 환경위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인가권자들이요,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시행자들이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인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겠대요. 근데도 이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잘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인가권자들이 인가해줄 때 이 조건을 이행하겠다라는 만약에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라면요, 이때는 이 민간 시행자에게는요, 자, 인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끔 할 수 있다고요. 이때 예치하는 돈을 이행 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이행 보증금 나와 있습니까? 이행 보증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효자 시장수는요, 기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하나, 위해 방지 둘, 환경오염 방지 셋, 경관 조경 넷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와있죠? 자, 지금 제목에 동그라미 3번에 이행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번 제목에 이행보증금 나와있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전부 표시하셔가지고요. 3번에 있는 이행보증금 동그라미 3번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전부 하셔가지고 앞에다가 민간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면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민간일 때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바꿔서 생각하면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시행자라면요. 자, 이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들은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예치하라고? 순수한 민간만 예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가권자들 국장, 시도지사 내두시자. 자, 이들이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해줄 때요. 인가해줄 때 인가권자들이 조건을 달았어. 네가 그러면 인가받으려면 내가 제시한 조건 4가지 이거 잘 이행을 하면 인가를 해줄게 라고 조건 달았다고. 자, 근데 이 인가권자들이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라면요. LH 지방공사라면 이 인가권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할까요? 이행 안 할까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라면 잘 이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민간이 아무래도 이행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민간한테는요. 내가 제시한 조건 네가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예시하라고? 보증금을 예시하라고. 보증금. 취지는 대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 파트에서 만일에 LH나 공공기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런 LH공사나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받고 안 받고? 이들은 지정에 따른 동의 안 받아도 되고요. 자, 이들은요. 조건부 인가받을 때 이행보증금도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파트에서는. 자, 이제 177페이지 위에 박스 가시면 그러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들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박스에 1번 가시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설비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 밑줄 꽂으시고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에 굴착이 있습니까? 굴착 밑줄 꽂으시고요. 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근 토지 붕괴 우려가 있거나. 자, 3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석에 발파 있습니까? 자, 발파 밑줄 꽂으세요. 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토석 흙이나 돌 같은 거 발파란 말은 그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쏟아져 내리거나 아니면 먼지가 날려 울리겠죠? 이런 환경오염 위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4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이 있습니까? 자, 차량 통행 밑줄 꽂으세요.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자, 화물차 같은 것들이 흙이나 돌 같은 거 이거 운반한다는 거죠? 운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지 많이 날리죠?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연결 변경이나 토속 설치가 완료된 후 거기 비탈면 있습니까? 비탈면 밑줄 꽂으세요. 그 비에다 동그라미 써주세요.
비탈면에 적용을 할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 있습니까? 총 5가지 사유라고요. 자, 이거 일명 굴비, 발차기라고 부르거든요. 굴비 발차기. 조기 명태 적지 마시고 굴비라고요. 굴비. 이 굴이 뭐냐면 토지에 굴차, 이 비가 비탈면의 조경, 이 발이 토석의 발파, 이 차가 차량의 통해, 이 기가 기반시 설치. 이해됐습니까? 이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 예시할 수 있어요. 민간한테는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4번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투자자 시장구수는요. 실시계획 인가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중계획시를 사업하거나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 시행하게 되면요. 이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시행자가요. 실시계획 인가권자들이 제시한 이 조건을요. 제대로 이행을 안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 시행하게 되면 이 인가권자들은요. 다시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거든요. 원상회복. 그럼 이때 그 토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할 때요. 어떤 돈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치시켰던 이행보증금 이걸 사용해가지고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5번에 행정대집행이 있습니까? 자, 시장군수는 원상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아닐 때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이 비용은요. 아까 사업시행에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있죠?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책을 179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6번에 사업시행자 보호조치가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특권이 나와 있죠? 특권. 자, 이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받고 나면요. 실시계획 인가 이제 받고 나면 이제 비로소 사업 시행자는요.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업에 착수하면서요.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들이 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총 5가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시면 거기 양가 1번에 분할 시행 나와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분할 시행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먼저 분할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이번에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공계획서를요 설치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있죠. 이 부지 면적이 자, 우리 신공항 건설하는 부지 되게 좁을까요? 되게 넓을까요? 부지 면적이 되게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자, 여기를 109, 209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할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시면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 밑줄 꺼두세요. 나중에 도시공객시설 사업시행자들은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요, 자,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등 초본 발급과 무료 청구할 수
있다고 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요. 시행자들은 앞으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해버린다고, 수용. 시행자들이. 그러면,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이만큼 면적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하에서 다 시행자가요,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용. 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이 부지 안에 있는 각종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을 하려면요. 자, 이 갑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만일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요, 어떤 저당권자가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자가 있는지, 이걸 확인을 안 시켜줘. 그럼 확인을 하려면, 뭐 떼봐야 됩니까? 등기부를 떼봐야 되죠? 등기부를 일일이 다 떼봐야 될 거라고. 우리 부지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요, 등기부 등본, 우리 일반인들, 이 등기부 등본 떼려면 공짜로 뗍니까? 등기부 등본 떼보셨어요? 등기소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떼보셨습니까?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뗄 수 있잖아요. 안 떼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등기부 떼려면요, 인지세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공개시설 사업장에는 등기부나 아니면 등초본 같은 거, 등본 초본 떼보셨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주민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요즘은 정부24 가면 다 공짜로 뗄 수 있거든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등기부 등본, 등본 같은 거 떼면 돈 내야 되거든요. 네, 돈 내야 된다고. 근데 사업시행자는 등기부나 등본 초본 같은 거 딱 뗄 때요, 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179페이지에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알 있습니까? 자, 이제 180페이지 가시면 공시송달 나와 있습니까? 예, 공시송달 밑줄 거두세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자, 서류 송달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고 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시행자가요, 자, 이제 갑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 이제 갑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요, 협의가 잘 안 돼요. 보상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 금액을 시행자 입장에서는 낮게 책정해주고 싶은 거고, 자, 보상받는 갑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시행자하고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자, 이 갑이요, 이 시행자하고 연락을 뚝 끊어버려.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해외를 가버려. 보상을 하다가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해외를 가버린다고. 왜 이 사람이 빨리 보상 안 해줄까요? 협의를 안 해줄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진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행자가 이 부진에 있는 소유자들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협의가 안 되면요, 자, 이 시행자가요, 이 갑하고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나는 당신한테 보상금액을 얼마 책정해 준다는 사실을요, 법원에 있습니까? 법원을 찾아가지고요, 법원에 가지고 한 2주간 게시해버려요.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한다고. 그러면 이 시행자가 법원 게시판에다가 갑에게 보상해줬다는 금액을 2주간 게시하게 되면요, 갑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자, 이걸 전문용어로 공시송달이라고 부르죠? 공시송달. 자, 원래 우리 지금 민법 어디 파트 배우고 있습니까? 물권 배우고 있습니까? 총칙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 채권 배우고 있습니까? 아, 총칙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총칙 파트 공부하시다 보면요. 의사표시도 배우셨죠? 의사표시. 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했죠?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발송한 때, 도달한 때. 원래는 도달한 때라고 안 배웠습니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해가지고 원래는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원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 갑한테 도달한 때. 근데 이 갑한테 도달이 돼? 안 돼? 도달이 안 돼. 그래서 이 시행자가 어딜 찾아가? 법원을 찾아가서 갑에게 내가 의사표시했다는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 같다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자, 이걸 전문용어로 공시송달이라고 배운다고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까요, 이거? 이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공계획설 사업시행자한테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고 계시죠? 민법적인 지식이 좀 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려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기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글 5번.